안 좋은 습관을 단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습관으로 덮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가을은 잠깐이고 벌써 겨울이 올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술과 관련된 문제가 임상에서 중요하기도 하고, 봉지기 생활을 할 때 입원 병동에서 알코올 의존 환자분들의 치료 경험이 있는 만큼 사실 술에 관한 내용은 이전부터 다루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외래 진료를 하다 보니 치료와 관련해서 술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고, 본래는 다른 마음의 문제가 술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 이야기를 꼭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본래는 알코올의 남용과 의존으로 구분해서 부르던 것을 2013년부터는 통칭해서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알코올 사용장애에서 중요한 개념은 음주와 관련해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음주에 대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알코올 의존의 경계 수준에 있는 분들, 스스로 술을 줄이기 원하나 방법을 잘 모르겠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 있는 분이 단순한 다짐이나 결심만으로 금주를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맥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어떤 변화든지 타의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공부를 하기를 바라서 억지로 시킨다고 해도 스스로 동기가 없다면 꾸준히 해나가기 어렵고, 부모와 자녀 둘 다 마음에 상처만 남기는 것처럼요. 제가 봉직을 했던 병원도 그렇지만 로컬의 입원 병동 대부분에서는 알코올 의존을 가진 분들의 입원 치료를 하고 있죠. 치료 과정 중에 뼈저리게 느끼게 된 점은 환자 스스로의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퇴원 이후에 금주 지속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금주를 위한 치료도 바로 본인이 알코올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괴롭더라도 현재 내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괴로움이 크다면 그 마음부터 치료자와 보듬어 가면서요. 스스로 음주를 통해 어떤 건강 문제들이 발생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꿈꾸던 목표들과 얼마나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동기가 강해지면 긍정적인 습관과 맞물려 금주의 관성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절주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술을 마시는 횟수나 양을 줄이고 조절하면서 마시고 싶다는 의미인데요. 의존 정도가 깊지 않을 때는 절주가 가능합니다. 다른 문제들이 술로 연결되는 고리들을 약하게 만드는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치료해 볼 수 있죠. 반대로 의존 정도가 깊어진 상태에서는 절주보다는 완전한 금주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의존 정도가 깊다는 것은 그동안의 음주 습관으로 뇌의 도파민 시스템 자체에 이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적당히 술을 먹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순간에 술에 대한 갈망과 충동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존 정도가 깊은 분이 몇 번은 절주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음주 횟수가 누적되다 보면 그 중에 또 한 번은 절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역시 안 되는구나 라는 무력감에 빠져 자포자기하면서 계속 음주를 지속하죠. 몇 년간 금주를 유지하다가도 술 한 잔에 다시 약몽 같은 예전의 현실로 돌아가는 경우를 보거든요. 절주보다는 금주가 차라리 쉽습니다. 예전에 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금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금주 상태에서 관성이 붙으면 그것을 이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대로 절주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 좌절감을 딛고 다시 절주를 시작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매번 에너지가 소모되고 지치는 과정이죠. 마치 오래된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새로 달려야 하는 부담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일단 시동이 걸려 달리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꾸준히 갈 수 있죠. 따라서 절주가 가능할지, 금주를 해야 할지 본인의 의존 정도를 치료자와 상의해서 파악한 후에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의존이 깊어진 상태에서는 이유야 어쨌건 금주를 우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치료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그와 다르게 알코올에 대한 의존 정도가 경계 수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코올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의 이유를 이해해서 대안이 더 유효하면
결과적으로 절주나 금주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테니까요. 대표적인 것이 감정적인 고통을 술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를 진행해 보니 알코올에 의존이 심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를 진행하고 기분이 나아지면서 덜 불안을 느끼게 되면서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면서 술 생각이 별로 나지 않는다거나 술을 거의 먹지 않게 되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술 기운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수면에 관한 문제를 다른 치료로서 보조하다 보면 자연히 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수면을 돕는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술에 의존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인지행동 치료 등을 활용하여 수면에 대한 약을 중단하는 과정까지 점점 안전한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거죠. 또 술을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 마치 취미처럼 된 경우가 있습니다. 무작정 금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 취미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셈이라 욕구를 참아내는 괴로움을 견디기가 어렵죠. 안 좋은 습관을 단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습관으로 덮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여길 만한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아야 하는 거죠. 과거를 돌이켜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었던 활동, 해본 적이 없더라도 내 성향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흥미가 생길 만한 활동이 무엇이 있을지 관심을 갖고 찾아서 무엇이건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에 몰두를 하고 또 책이나 성경 필사를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새로운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 장소,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음주하는 습관이 형성된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가장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보아야 하고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무의식으로부터의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경우이며 치료자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금주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실천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별 생각이 없었더라도 편의점에 가면 먹을 것 하나라도 집어오기 쉬운 것처럼 술에 있어서도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더라도 일단 보이면 흔들리기 쉬워요. 술을 줄이려면 일단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 술 사두는 것을 중단하고 있던 술도 내다 버려야 하며 술자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을 즐기면서 오랫동안 지내오신 분들은 거의 인간관계가 술을 매개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고민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동기 측면에서 잘 살펴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목표가 완전한 금주라면 술자리에 전혀 참석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술자리를 통해서만 유지되는 관계라고 하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고, 술을 마시지 않는 새로운 활동을 매개로 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AA라고 하는 단주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에 하나 어쩔 수 없는 술자리가 있다고 하면 미리 만날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지 못할 이유에 대해 고지하여 그 자리에 가더라도 흔들릴 마음에 대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술을 마시지 못할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죠. 한약을 먹고 있다, 간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지방간이 있어서 금주를 해야 한다, 운동을 하고 있어서 금주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술 조절이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릴 때 옆에서 말려줄 수도 있겠죠. 금주를 위한 내용들은 이 밖에도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절주 또는 확실한 금주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간관계, 생활습관과는 완전히 달라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습관에 익숙해진 상태로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상상을 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하지만 조력자의 도움 아래 시행착오를 겪으며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더욱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알코올에 대한 의존 정도가 아직 심각한 단계에 이르지 않은 분들일수록 되돌리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안하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